현장은 지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시장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코스피가 2097, 코스닥 지수가 718 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시장이 바닥이 이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정말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금리도 또 동결한 상태라서 달러와의 환차익 이런 부분들, 환차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외국인들의 시장 엑소더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과 미국이 G20 회담에서 만나서 무역 관련 얘기를 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정상회담이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계속 재변수가 계속 생겨나면서 이 부분들이 악재가 약재로 계속 악순환이 돌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이 계속 악한 모습이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이 또 한 번 이번에 기름에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던 상황이었었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또 10월 달은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목들한테 또 개별적인 매도세도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만 하면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부담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이제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추가적으로 또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부담이 되고 있죠. 또 특히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베이직 발표라든지 GDP, 미국의 성장률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이슈로는 이탈리아 이슈도 다시 또 부각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럽 간의 이제 예산 문제, 내년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밀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좀 안 좋은 그림으로 계속 이제 밑그림이 깔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 여파로 인한 환차손을 우려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계속 강하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대로 과연 그럼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입장인데요. 오늘 지수 보시면 2095포인트입니다. 2100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보시면 직전 저점까지 내려가는 종목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는 선행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지난번에는 또 지수보다 종목이 먼저 빠지면서 더 급락을 했었죠. 100포인트 빠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직전 저점을 하야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방 경직은 종목별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수는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은 2080 정도? 네, 그 정도까지도 열려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먼저 저점을 찍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인데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지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 빠졌으면 조금씩은 다시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 더 지수 바닥을 좀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트럼프랑 시진핑이 뭔가 합의안을 도출해낼 때까지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켜고 시장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외국인들의 매도세 중에 오늘 셀트리온 블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서서히 우리 시장에서 좀 발을 빼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게 어느 정도 붙들어두기 위한 거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을 좀 줄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가 인상될 것에 대한 예고편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 시장이 11월이나 12월에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다시 차이는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포인트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물량 압박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짧은 반등과 또 긴 하락,
속도 내지는 또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 지수 하락보다 저점을 이탈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 반등을 노려보시는 짧은 대응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바닥이 드러난다라면 한번 시도해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나서서 중국도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반등했듯이 우리나라도 좀 뭔가 좀 금융 당국에서도 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외국인들 매도세를 쉽게 거두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기업가치 이하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종목들은 좀 선별하는 투자가 좀 필요하겠고요. 미국과 중국과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 종목 섹터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엔터 섹터주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바닥치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게임 섹터주들 이런 쪽 내수주 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가 공략주를 통해서 종목 선정하고 계신 강정원 본부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볼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도 그래도 리뷰 한번 하고 갈까요? 이거 오늘 좀 버티나 싶었는데 그래도 시장 급락하면서 여지없이 함께 좀 미끄러지는데요. 손절 가격은 아직 터치 안 했습니다. 그냥 버텨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버텨보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외국인 기관과 더불어서 투매는 아닌 것 같다. 일단 되어지고 회사의 가치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매수세도 어제도 2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오늘 10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손절가를 넓게 잡아준 이유는 그만큼 큰 종목으로서 또 자산 가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짧게 손절가를 제시해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2만 5천 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 또는 점진적인 주가 매수 거꾸로 역전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만도 리뷰를 들어보고요. 오늘 장 마감 때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선정할 때 기준은 차트보다는 3분기 실적 호주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 제시할 종목은 BH를 준비했습니다. 예.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연속 PCB와 음용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PCB 업체로 중견기업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휴대폰 부품에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요 고객입니다. BH는 3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는데 특히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익은 컨센서스를 좀 부합을 했는데 3분기 매출액 28억 20억, 영업이익은 420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작 컨센서스에 크게 부합을 한 모습이었고요. 매출액이 다소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국내 고객향의 매출이 예상보다 좀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수출 물량의 계획대로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상반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글로벌 OLED 스마트폰 판매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 주요 북미 고객사의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OLED 관련 판매에 대한 기후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BH는 주로 부품을 공급하는 상위 모델에 대한 판매량이 무난할 것으로 기록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역시 북미 고객사의 OLED 신모델을 2종 이상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시작하는 일부 OLED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연간 출량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기술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에도 BH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적 변화, 즉 이제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라든가 컬러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글로벌 스마트폰에서 OLED 스마트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평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투자 포인트에 넣어야 될 그런 종목들이 다반사입니다만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수준이 PER 6.2배 수준입니다. 2019년도 올해 대비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PER 4.8배 수준이고요. IT 업종 평균
장비업종, 부품업종 평균 PER 8배 적용했을 때 25,000원에서 31,000원대의 빌라지 매력이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낙폭 과대 시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 역시도 기관이 10월 1일부터 누적적으로 172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종가 오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겠고, 목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하나씩 손절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오늘은 BH를 살펴봤습니다.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